김 박사와 함께 읽는 한 권으로 끝내는 스마트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물의 생장 관리와 환경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식물 생장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죠. 이미 농작물을 키우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본기를 확실하지 않은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식물은 결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뿌리, 줄기, 잎, 그 다음에 꽃, 열매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뿌리로부터 뭘 흡수하죠? 물이나 무기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일단 이동해요? 물은? 그렇죠. 입으로 이동해서 뭐가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광합성을 통해서 뭐죠? 빛에 의해서 뭐예요? 흡수된 물과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걸 만들죠? 우리가 보통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제 설탕을 만들죠. 이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 어때요? 바로 식물이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다른 곳에 임시 저장해놨다,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른 식물에 필요한 각각의 부위에서 어때요? 만들어진 포도당과 다른 당류들과 다른 어떤 흡수한 영양분들이 자기 각각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뭐 잎을 키운다든지 줄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한번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부품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랑 좀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뿌리로부터 재료가 되는 것들을 흡수를 합니다. 일단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물과 무기양분 같은 재료를 어떻게 흡수를 일단 해야 돼요. 어디서? 땅 믹치거나 아니면 수경 재배를 할 때는 물과 양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 재료들은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게 필요하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일단 부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부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과 그다음 뭐예요? 빛의 그다음에 뭐예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 부품들이 만들어져요. 이 부품들은 어때요? 필요한 부분에 다시 막 여기저기로 부품들이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이제 만들어지는 쉽게 설탕이라고 할게요. 설탕과 우리가 뿌리로부터 흡수한 영양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조립이 돼요. 조립이 됩니다. 조립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조립돼서 식물한테 필요한 어떤 영양분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유기물 형태로 또 완제품 형태로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식물이 각 부분 필요한 곳에서 이것들을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뭐예요? 엽록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식물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생장 과정을 보면 그게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줄기나 잎이 계속 막 처음에 막 자라죠? 그쵸? 그 다음에 막 식물이 어느 정도 일정 자라고 나면 뭐예요? 계절도 변하고 온도도 높아지고 이때 어떤 과정이 생기나요? 바로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꽃눈이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꽃이 피는 거죠. 그죠? 개화라고 하죠, 이거를. 꽃이 피면 꽃 안에 있던 것들이 뭐예요? 열매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꽃들은 사실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눈의 형성 시기까지를 영양생장, 그다음에 꽃눈이 형성되고 실제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사람이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열매가 달리고 그다음 품질 좋은 열매를 키워 수확하는 단계까지를 쭉 전 과정을 사람들이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직접 매일같이 신경 쓰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키우는 작물 같은 건 뭐죠? 계절에 따라서 온도, 햇빛, 습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스마트팜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것들을 자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되는 물의 양, 그다음 온도나 습도 조건, 그다음 적절한 영양분과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영양분에 따른 양, 그다음 빛의 조건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줘서 식물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단계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품질과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일 때 하는 조건과 생식생장일 때 제공되는 조건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위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건 아까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것들을 뭐예요? 기계나 컴퓨터 시스템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팜을 왜 하냐라면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이 있어요. 뭐 적절한 재배 환경 유지, 작물 재배 관리 및 운영의 어떤 편리성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농산물의 양과 질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 노동력 투입은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기후 변화나 이상 기온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어떤 대응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운용하는 목적이자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작물 생육 관리를 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실 관리나 어떤 이런 작동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재배 기술이나 이런 걸 할 때 데이터는 뭐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요?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시그널, 신호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정밀 농업이라든지 인공지능 활용이라든지 로봇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첨단 과학 농업이라든지 무인화를 결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결국은 뭐예요? 스마트팜의 1차 목적이자 목표는 적절하고 적합한 작물의 생장 환경을 잘 유지를 시켜줘야지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편리성이 굉장히 증진하는 거죠. 매일 농장에 간다거나 매일 가가지고 막 개폐기를 작동시켜줘야 된다든지 매일 물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컴퓨터나 시스템,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뭐 사람이 바쁘거나 하면 시간도 어기고 아니면 적절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 조건과 환경이 유지되지는 언제든지 자기가 알아서 이 조건을 적합하도록 기기들을 작동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작물 재배를 위하고 생산되는 작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량과 그다음에 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은 어떤 게 필요하냐? 자, 스마트팜은 결국은 뭐예요? 온실, 자, 실내 공간도 똑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연환기나 온습도 조절을 통해서 창문을 연다든지, 그 다음 어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계속 순환돼 가지고 어때요? 적절하게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진 공기를 바깥으로 토출하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어때요? 비를 많이 맞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때요? 빛이 너무 세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차광막이라고 하는 뭐죠? 빛가림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작물의 온실의 온도를 낮춰준과 동시에 어때요? 계속 굉장히 높은 온도의 빛을 받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작물의 스트레스를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온실이나 작물 재배 환경을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렇죠.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여주고, 겨울엔 춥잖아요. 온도를 높여주고 난방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가 유리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낮에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햇빛을 어떻게 돼요? 쭉 온실 안으로 받아들였다가 저녁 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온막이라고 하죠. 보온 커튼이나 이런 걸 닫아서 안에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차지 못하게 어떤 단열재, 차열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기계의 작동인데 이 기계의 작동을 무엇이 하냐? 컴퓨터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스마트팜의 기본 환경 제어라고 합니다. 자, 기본 환경 제어라는 건 뭐냐? 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습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냉난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빛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어때요? 제어해주는 것들. 작동시키거나 멈추거나 열거나 닫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우리는 환경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이런 환경 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제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식물 생장에 가장 필요한 환경 요인은 바로 온도, 습도가 있겠죠? 이산화탄소. 자,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빛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 요인을 뭐예요?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제어 장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가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환경 요인에 따라서 식물 변화가 어떤 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온도는 식물 생장과 발육 속도를 결정해요.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막 20도나 22도였다가 갑자기 23도, 24도 이쯤으로 2, 3도만 더 높아져도 어떤가요?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잎의 크기라든지 줄기도 자라는 수와 양이 굉장히 달라지죠. 자, 온도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리듯이 어때요? 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광합성과 이산화탄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습도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스마트팜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바로 습도예요.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습도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증산작용을 해요. 증산작용. 자, 어때요? 증산작용. 자, 식물이 어때요?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체온을 유지하려고 물을 바깥으로 막 뿜어져 내요. 그래야 자기 체온 유지가 되니까. 이때 어때요? 어디로부터 물을 바깥으로 빼내냐면 어때요? 기공이라는 데를 통해서 하는데 이 기공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금방 말했던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흡수가 되냐면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려고 빛이 막 쪼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쏘여지고 있는데 기공이 안 열리면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아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광합성할 때는 기공을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이 삼박자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합성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이 한 번에 맞아야 광합성의 어떤 최대치 아니면 효율성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에 필요한 구동장치인 냉난방 장치나 환기, 순환팬, 그 다음에 뭐 차광 스크린이나 보온 스크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이산화탄소 발생기라든지 액화로 만들어졌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요? 열어서 온실안이나 작물 재배 공간에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습도가 유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집에서 어때요? 건조하게 되면 어떤 걸 하죠? 우리 가습기라는 걸 틀듯이 작물 재배 공간에서는 스프링클러라든지 포고 장치를 통해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 습도에 관련된 걸 우리가 수증기압 포차라고 합니다. 수증기압 포차. 수증기압 포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빛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태양광 빛도 있지만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키우거나 이럴 때는 식물 생장 LE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도 일정 빛이 계속 가지만 이 빛이 또 너무 많이 맞으면 빛이라는 걸 뭐예요? 빛은 항상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적정하게 빛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차광 스크린 등의 장치를 가동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환경 요인에 맞는 식물 변화가 있고 이 식물 변화를 우리가 적절하게 적정하게 잘 유지시켜줘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동 장치를 작동시켜 주는 걸 우리는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시스템의 기본은 센서와 연결이 돼야 되고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구동 장치를 가동시켜 줄 수 있는 중간에 스위치라든지 릴레이라든지 이런 구동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